요즘 들어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각자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고 나만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그 장면.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서운하셨겠지요. 아니, 서운한 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큼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걸까 하는 그 감정 말입니다. 모임에 나가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혼자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생하던 시절,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 자식들 키우느라 밤잠을 못 자던 이야기. 분명 소중한 이야기인데 돌아오는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슬쩍 화제를 바꾸거나 이야기가 흐지부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지요. 이상하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아니면 이야기가 재미없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들어주지 않을수록 더 크게 말하고 이해받지 못할수록 더 길게 설명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을수록 더 자주 말을 꺼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말이 되어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들은 조언 하나를 꺼내거나 예전의 경험담을 다시 꺼내거나 뉴스에서 본 이야기를 꺼내거나 그것이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한 외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도 여기 있다는 그 외침. 그리고 그 마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참고 버텨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조용히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 미묘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미처 인정하지 못했던 마음 하나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생에 걸쳐 단계별로 심리적 과제를 풀어나간다고. 그중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해당하는 과제는 바로 통합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것.
내가 해온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였다고 확인받는 것. 이 과제가 잘 이루어지면 사람은 평화롭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지만 이 과제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건 맞나? 내 희생이 인정받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나? 그 불안이 인정 욕구가 되고 존재감에 대한 갈망이 됩니다.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갈망은 결코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서운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잔소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섭섭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주 단순한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나도 여전히 존중받는 사람이고 싶다.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더 크게 갈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그동안 당연하게 맡아왔던 역할들이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거나 자식들이 독립하거나 부모를 잃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거나 그때까지 나를 나이게 해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위치. 그 자리가 비워지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본능적인 시도가 나타납니다. 더 많이 조언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50, 60, 70이 넘도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치게 앞서 나갈 때 오히려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단지 말을 적게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유난히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으로 모이는 분들 말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한마디를 꺼내시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분들. 혹시 그런 분을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신기한 것은 그분들이 꼭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할 이야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 놓고 보면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 견뎌낸 시간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쉽게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오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어떤 말은 금세 잊히지만 어떤 말은 평생 기억된다는 것을 세월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대화 자리에는 참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항상 기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건넨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이야기한 사람보다 잠자코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건넨 사람의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조언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기억나시나요? 들어준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조언을 해주신 분도 분명 나를 돕고자 하신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오래 붙잡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깊이가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침묵은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이 더 깊어진 모습이 됩니다. 말 없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존재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말 없이도 존재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지 않을까요? 존경은 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알아주어야 한다는 마음. 내가 먼저 이야기했으니 들어주어야 한다는 기대.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쌓일수록 마음이 지칩니다. 기다렸던 전화가 오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듣지 못하고 내 마음만큼 상대가 반응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인정받기 위해 가장 많이 애쓴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세상이 내 노력을 알아줄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사람은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월 속에서 조금 다른 지혜를 얻은 분들도 계십니다.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주는 것을 선택한 분들, 존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존중하는 것을 선택한 분들,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베푸는 것을 선택한 분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분들 곁에 머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찾아오고, 불러 모으지 않아도 함께하고 싶어 하고, 닮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그분들 곁에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운보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이분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이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어쩌면 그것이 진짜 존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처음 들으면 조금 냉정하게 들립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돈을 많이 쓰라는 뜻인가?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지혜는 훨씬 깊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충고하지 말고, 쉽게 비교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가 옳다고 확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이 앞설 때는 잠시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연다는 것도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려 하고, 기꺼이 내 시간과 정성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로 지갑을 여는 일입니다. 밥 한 끼를 사는 것도 좋고,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눈빛 하나, 진심 어린 안부 한마디가 더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해도 그렇게 하는 자식을 믿어주는 것. 오랜 친구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이해해주는 것. 상대방이 감사 표현을 안 해도 내가 베풀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 그 작은 여유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느낌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어른들을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어떤 따뜻함을 건네주셨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함께 먹었던 밥 한 끼, 건네주셨던 한마디, 말없이 챙겨주셨던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로 지갑을 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어주고 따뜻함을 나누는 일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을 줄이고 먼저 베풀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 마치 모든 것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싫어도 괜찮은 척해야 하고 불편해도 웃어야 하고 내 마음은 늘 뒤로 밀어두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품격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지켜주는 것입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감정이 앞선 거절과 품격이 담긴 거절은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지? 왜 또 내가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그대로 말을 꺼내면 관계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습니다. 참 담백한 말입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전할 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따뜻한 표현입니다. 상대의 마음은 존중하면서도 내 선택은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거절인데도 차갑지 않고 선을 긋는데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짧은 말인데도 참 많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호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내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지는지, 어떤 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관계에서는 쉽게 지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무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그럴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직장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세상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내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화가 무엇인지, 어떤 모임은 즐겁고, 어떤 모임은 다녀오면 유난히 피곤한지,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관계에서는 자꾸 힘이 빠지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세월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자리에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따뜻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정하면서도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젊음의 능력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겪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관계를 지나온 끝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기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었던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말을 많이 한 사람. 그것도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의 온도. 따뜻했는지, 편안했는지,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 그 온도가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품격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품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품격 있는 사람이 있고, 오래 산 사람이라도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격은 태도에서 옵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에서, 말을 꺼내는 타이밍에서, 들을 때의 자세에서, 베풀 때의 마음가짐에서. 그리고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의 이 대화에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오늘 전화 통화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존중이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들으면 나의 말도 들려집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내 주변에 사람이 머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은 참 신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결국 말보다 마음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간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느껴졌던 사람. 괜히 한 번 더 생각나고 문득 그리워지는 사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건네는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온도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답을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